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울적하게 4월 3주차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만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그럼요. 웃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정말 많이 높아졌죠. 그러게요. 1,406원까지도 찍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전쟁 이슈도 다시 한번 좀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서 또 내부적으로는 좀 질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악재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그러게요. 빠르게 좀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는 또 그 다음 스텝을 한번 준비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닥이야 이러면서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보다는 오늘은 좀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해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두 분 모셨고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여러분들 종목도 이러한 시장 속에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그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그 해결책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릴 거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올리시는 동안 이제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이슈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슬프지만 바로 이겁니다. 짚고 보여주시죠. 넘어가야죠. 네, 이거 약간 네. 프로그램 내용인데, 어서 와. 이론장은 처음이지. 예. 정말 웃을 수 없는. 근데 참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요. 정말 이 공포의 4월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월과 3월 요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발 리스크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를 좀 뒤흔들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투심은 얼어붙었고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좀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조금 더 휘청이는 모습들까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한번 또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상냥하게 다 이 불안 요소를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국외 불안 요소 3개, 국내 불안 요소 1개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했었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박준현 운용님께서는 시장의 전망 이제 계속된다 아니면 이제 바닥이다 나아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바닥권에 와 있다. 좀 희망적인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예,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살짝 방어적으로 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박준현 운용력부터 지금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인가요? 일단 이런 장은 처음이지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틀 연속 힘 빠집니다, 진짜. 근데 사실 처음은 아니시죠? 운용형님은. 키워드 한 줄은 한 줄을 제가 이런 장이 1년에 두세 번 온다. 아이고. 두세 번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적으로 보면 100% 매수 기회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장이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락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옵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예. 1년에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한 것 자체가 약세장인데 대체적으로 2번 내지는 3번 나왔어요. 올해로 따지면 이따 제가 단기 낙폭 과대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은 네. 올해 1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한두 차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때가 지나가다 보면 남들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위기냐 기회냐.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 기회가 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위기 다음에 항상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기다리면 기회가 다시 손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면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또 부분이라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자꾸 지금 그 딜레이가 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워낙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올해 안에 뭐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러니까요. 점점 줄어요, 횟수가. 그렇죠. 비관적인 네.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고 20%밖에 확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려가네요. 예. 7월 달 정도 넘어가야지 확률적으로 한 50% 정도. 첫 번째 금리 인하한 게 올해는 대체로 컨센 자체는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게 패드워치 전망에 따른 컨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제가 글로벌 매크로 변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게 되면 그 나스닥 시장이 4월 한 달, 우리 시장이 4월 달에 지금 급락이 나왔으니까 나스닥 시장이 지금 월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나스닥 시장이 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3%밖에 안 떨어졌어요. 참고로 우리 시장은 코스피지수가 오늘까지 5% 떨어지고 코스닥 시장은 8% 떨어졌어요. 확실히 더 민감하네요. 나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이 나스닥 시장과 민감하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IT 국가니까 대만 증시와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증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만 증시는 최근에 신고가 이후에 지금 4월 달 그러네요. 오늘 떨어져 가지고 4월 달에 1.9% 떨어진 거예요. 오늘 대만 증시가 2.7% 떨어졌거든요. 우리만 그래요, 그럼. 네, 우리만 그렇게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많이 받은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대외 경제에 여러 가지 수출 유제 국가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반영이 좀 됐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도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현재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매크로 변수 관련해가지고 고금리가 상당기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유동성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건설주와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 관련해서 PF 부실 부분 자체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게 다 금리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부담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국내 시장에 반영이 좀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잠잠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중동 문제가 크게 악재로 부각된 것 자체는 우리가 걱정한 것 자체는 유가 급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 네.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다가 우리나라도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가는 지금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WTI가 중동 문제, 중동 최근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도 오히려 유가는 좀 약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약간 상승한 이후에 지금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환율이 오늘 또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최근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6에서 지금 약간 소폭 등락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5달러율은 장중에 1,400원까지 올라간 것 자체도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주식을 좀 파니까, 특히 선물주에 파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외국 투자가들이 샀던 것 자체는 최근에 알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밖에 오래 안 샀습니다. 그것만 샀죠. 거의 90% 가까이 네. 올 들어 샀는데, 다른 것들 되게 팔았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팔 수 있는 것들 대부분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최근까지 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판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비관적인 업황 자체가 바뀌었으면 팔 수는 있겠죠. 그런 네, 일이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여전히 좋은 쪽이고 오늘 약간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변동성 자체는 결국은 선물 매도거든요. 이게 선물이 오늘 장중에 한 2시 정도까지가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저는 내일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점이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네. 장중에 외국 투자가들의 선물 1조 7천억을 팔았다가, 종가는 1조 1천억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네요. 종가에 6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기들 네. 너무 팔아놓으니까 부담스러웠겠죠. 그 다음에 현물도 3,700억 정도 매도해서 2,670억 정도로 매도 규모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바닥인가 봐요. 어떻게 본다 한다면 그러게. 동향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그 60포인트 빠졌을 때가 저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내일 아래꼴을 달고 아침 시가에 어떤 반대 매매에서 물량들이라든가 물량 소화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주적 관점이고요. 관점으로 또. 예. 그다음에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가대 이제 귤적 반등이 나와야지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이제 박준영 운영용 대부분 이제 저는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제가 보는 낙폭가대 반등 시점을
연비일 때 보는 지표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일 이격도를 좀 보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90% 거의 95% 이상 적중률이 높아요. 저 화면에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맨 밑에가 20일, 그 녹색이 20일 이격도거든요. 이 코스피 지수인데 예. 현재 코스피 지수의 20일 이격도 자체가 지금 96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격이라는 것 자체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많이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지금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이 정도 벌어졌다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95 아래에서는 코스피는 낙폭화됩니다. 어김없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앞서 이제 1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월 중순 때거든요. 이때 급락이 나올 시점인데 그 이후로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이격이 지금 거의 올해 1월 말 정도에 이때 코스피 수가 예. 코스닥 시장이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이격이 94.1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날짜로 딱 종가선으로 끝난 시점이 94.1입니다. 현재 본다 한다면. 그래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약간의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코스닥 시장은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떨어질까 단기적으로 떨어질까 말까 정도로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20일 기업 기준에서 94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국면에서는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저는 보면 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내일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급반등이나 자체는 2%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2% 정도 나와야 반등이 나는 거니까. 되게 세게 나오는 거죠. 2% 정도. 코스닥 시장이 오늘 2.3% 떨어졌는데 2% 이상 오늘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와야지 반등인데 그 정도 반등은 내일 안 나오면 모레 나올 확률이 거의 내일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이고 내일 안 나오면 네. 목요일 정도는 95% 내지는 그 100% 확률로 100% 한번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나 싶은데. 그래서 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변동성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가 떨어질 때는 매도해서는 안 된다. 변동성 때는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아주 안심이 되면서 이번 주 내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렇게 좀 얘기해 줬어요. 자, 21격도 여기 HTS에 넣어놔야겠어요. 이거를. 네네. 자, 다음 김진아 전문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전일, 그러니까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4.612 정도로 이제 퍼센트로 급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4.60 이상이 좀 임계점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보통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던가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제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은행이나 엘컴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칭 테마 쪽을 봤었는데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4.60%대 오른 것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좀 급락한 어떤 이유가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도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벌써 3개월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좀 높게 나왔잖아요. CPI가. 네. 그래서 국채가 좀 매도가 좀 계속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에서는 좀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권 매입을 좀 하지 않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일 소비 지표까지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상치 0.3이었는데 0.7이 나와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6월에서 이제 7월로 가더라면 이제 9월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텨서 지난번에 저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버텼을 때 코스닥이 하락이 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번에도 좀 삼성전자가 좀 방어해주나 했는데 오늘 외인이 좀 매도를 좀 해줬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환율 1,400원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네, 환율적인 문제도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릴 텐데.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삼성전자가 방어해주나 했는데 좀 방어를 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2%대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그간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안 가고 다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좀 갔어요. 그렇죠. 방어를 좀 해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도 마찬가지죠. 반도체가 좀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좀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고 그 하락세를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어제 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장의 어떤 반도체도 좀 일부 종목들이 차별화하면서 버텨줬는데 이번에는 또 오늘 좀 견디지 못하고 좀 같이 좀 동반해서 그간 좀 높았던 종목들이 하락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간 강했던 반도체 섹터가 좀 방어를 못 해준 부분도 증시의 어떤 급락의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채금리 쪽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거의 국채금리가 작년 10월에 5%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 돌파하는 일이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4.75까지 보는 그런 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좋지 못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악재란 악재는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뭐 CPI도 3개월 연속으로 안 좋아. 거기다 고용도 미국은 계속 좋아. 지금 소비 지표까지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이란이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뭐 전면전까지 가지 않았죠. 다행스럽게 또 충돌을 또 해서 유가 불안 어떤 사태, 호르무즈 해협에 또 이제 해운 또 이제 운임 또 상승 이슈에 지금 뭐 다 털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나올 거는 이왕 지금 다 터진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조금 오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그간 너무 많이 반영을 해갖고 4월 초부터 계속 내렸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오늘 내리다가 반등 주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끝까지 밀어버렸거든요. 물론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대외적인 어떤 악재가 결국 큽니다.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특히 실적 좋은 반도체나 뭐 미용기기나 뭐 기아, 현대차 잘 팔리거든요. 조선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저희 뭐 국제적인 ATM기라고도 하잖아요. 한국의 어떤 참. 너무 이렇게 자금을 그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400원대가 심리적 저항선이었는데 오늘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도 그나마 계속 1,350원대 넘고 70원, 뭐 80원 가더라도 매수를 해줬는데 주초부터 지금 월요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1,000억대 매도를 해줬고 오늘도 3,000억대 매도가 나왔거든요. 선물 같은 거 좀 많이 매도를 좀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왜냐하면은 올해 계속 연초부터 기관이 팔았는데 그간 외국인이 주도해서 계속 끌어올려 줬거든요. 근데 이 외인마저도 오늘 살짝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좀 투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분들께서 투매가 나온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개인이 많이 사주셨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서 이런 어떤 환율적인 어떤 악재. 그래서 뭐 언론이나 뭐 뉴스는 이렇게 악재 나오면 또 거기다가 또 막 달아요. 뭐 보니까 뭐 고점이 1,420원, 1,450원, 1,450원까지 환율을 열어두자. 뭐 이런 지금 악재를 지금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 걱정돼요,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투매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이달 들어서 10년물, 이제 국내 10년 국채 선물을 좀 매도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420원, 1,450원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얘기했었는데 장기채 이제 발행 계획도 좀 있고 이제 국채 발행도 이제 선거가 좀 임박하긴 했으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발행도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올라갈 이슈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급락이 나오고 어떤 지표상으로 좀 저희 이제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나 저도 지금 그래서 코스피 선행퍼가 지금 10 전후가 2,600선이거든요. 요거 지금 거의 임박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2,600선 이하면은 이제 매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준 1%에서 2% 정도 강하게 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실적 기대주 특히 저는 이제 1분기 실적 기대주 말고 2분기 이후에도 좋을 거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근데 조금 이번 주는 주의하셔야 되면 또 이제 또 주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직접 그 악재를 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싹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튼튼했던 우리 기업들 다시 한번 이제 온다는 고개를 거죠. 들 예. 거거든요. 이제 운용형님께서도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지금 같은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또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주도주가 될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오늘도 좀 반도체 좀 조정이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지수가 일단은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딱 두 개 섹터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만약에 반도체가 무너지고 자동차까지 무너지면 정말로 주가 더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실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코드가? 실적이 네. 상대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이 괜찮은 쪽이 반도체는 다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자동차도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다. 무난하게 예상치에 부합해 다른 것들이 좋은 섹터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수를 일단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수 관련 섹터 쪽에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IT하고 네. 자동차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을 예컨대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안 좋은데 그들 종목들이 반등하기 쉽지 않은 거고 1차적으로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이끌어야 되는 것 자체는 반도체와 자동차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는 계속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업황 자체는 계속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실적 시즌에 SK 하이닉스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쪽인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이 계속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이던스가 지금 최근에 2조 6천억까지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면 거의 1,000억, 2,000억씩 계속 올라가요. 일부에서. 일부에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아도 그걸 또 넘길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최근에 커 보인다. 가장 부진했던 랜드도 지금 가격이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SA와 함께 맞아요. 2분기 때 가격을 20%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랜드 자체가 갑자기 계속 없다고 적자였거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쪽에서는 HBM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랜드가 적자가 났었는데 랜드까지도 흑자 전환을 하고 또 가격 인상 때문에 2분기 때는 좀 많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그렇죠. 상향이 조정되고 SK 하이닉스를 예를 든다 한다면 일부에서는 증권사 쪽에서 현재 SK 하이닉스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지금 가이던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14조 원 정도 잡혀져 있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1조 원대에서 14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일부 증권사 한두 개 쪽에서 올해 19조 원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세게 지르네요. 그다음 내년도는 어떠냐? 현재 내년도 가이던스는 아마 19조 원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40조 원을 예상을 합니다. 40이요? 네, 두 저도 배예요? 아니고요.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만약 40조 원 나온다 하더라면 PER이 4배, 5배밖에 안 돼요. 아, 그래도. 예,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4까지 떨어져. 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그 반도체가 정도야, 여전히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또 외국 투자가들이 여전히 수급의 중심에 있는 거고 오늘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는 샀고 SK 하이닉스 조금 팔았거든요. 예, 팔아서 앞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판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 SKG 팔고 나가야지 파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게 단기 이슈라는 것 자체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외국 투자가들 선물만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켜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현물까지 팔거든요. 네. 선물을 판다는 건 뭡니까? 단기라는 거죠, 단기. 선물 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리스크 관리 팔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현물은 아직 파는 쪽은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또 같고요. 하나 그래서 시그널이 되겠네요.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일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으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대규모로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좋은 건데. 관련 것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들 올라왔지만 테스라든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좀 찾으면 네. 반응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렇죠. 반영이 좀 되겠죠.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쇠가 살아 있거든요. 유리기판 같은 관련 또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HBM도 좀 마찬가지겠지만은 반도체 쪽에서 반등의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만 우리 좀만 더 줄여주세요. 어떤 종목 보시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강화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변동성이니까 삼성전자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니까 제일 쉬운 거군요. 그렇죠. 확실하네.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보고 싶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번 미국 투자 쪽에 투자한 것 자체가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네.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그다음에
첨단 최첨단 패키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미래네요. 예, 미래 그렇죠. 성장성. 그러면 예. 그쪽이거든요. 이게 비메모리 쪽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마이크론을 좀 사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마이크론 쪽에 또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고. 네. 예, 그다음에 올덱스라는 회사를 저는 가장 그 미국 반도체 쪽에 투자에 저는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회사가 그 자체가 회사가 미국 쪽에서 매출이 거의 한 70~80% 나오거든요. 비메모리 쪽이고. 근데 이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기 약간 팔로가 좀 뚫려 그렇죠. 있는 회사가 거네요. 또 이번에 삼성전자만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인텔 1,0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서 보조금 받고 TSMC는 또 650억 달러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는 450억 달러고 합치니까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430조 원이더라고요. 2030년도까지. 미국에 이게 반도체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수혜를 받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이거 올덱스다. 올덱스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쪽에도 매출이 있지만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TSMC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 회사가 거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싸 보이는 것 같아서 올덱스,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 대장주 최근 조정받았던 SKC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또 종목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을 좀 주도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 역시 반도체를 계속해서 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세 가지는 바로 그 유니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동진 세미캠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저희 조정이 와도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은데 저는 폭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쩌면 반도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마지막 생각하시고 기회?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면 네.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번 4월 달에도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반등 나온 게 다 반도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좀 내리니까 자동차 쪽도 좀 오르는데 그래도 이제 피크아웃 어떤 우려가 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내년까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후공정에만, 이제 HBM, 패키징에만 너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전공정, 레거시 이런 쪽에다가 투자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디램 공정으로 전환을 좀 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살아나잖아요. 지금. 이쪽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족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델가 같은 그 서버 업체들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또 이제 수급을 또 이제 지금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셨을 때 유니셈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요. 1분기 매출도 579억 나와서 YOY 12% 상승,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267%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했다가 이제부터 전공정에 투자가 들어가요. 디램 공정 이런 것들에. 근데 신규 투자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고객사 HBM, TSV 향 칠러, 스크래버 이런 것들 공급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향 칠러, 스크래버 캡티브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평택 생산 라인이나 하이닉스의 디램 생산 라인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하고 다시 이제 다시 생산 라인을 이제 가동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좀 신규 투자를 조금 미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신규 투자건으로 해서 이제 관련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좀 큰 그런 어떤 시총 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보셔야 되는데 네. 하이닉스는 우선은 당장은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영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남.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증권사의 어떤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2조대로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낸드나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가격 상승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충당을 메꿔주는구나, 충당해주는구나, 요거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증권사들이 요걸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매수 기회가 저는 지금부터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요거는 노광 장비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의 제조 회사죠. 여기 이제 관련해서
삼성전자 미국 투자 관련 수혜 회사이기도 합니다. 동진세미캠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 세종 용도로 동진세미캠이 공장 2개를 지금 1억 달러씩 투자를 해서 지금 2분기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현지 잠재 고객까지 소재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적도 당연히 1분기 실적 기대해 주니까 좋아 보입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HBM 쪽에 이제 하이닉스 쪽도 이제 공급을 또 시작하니까 네. 기존의 솔브레인 독점이었던 요거 TSV 기술 관련해서 요거 하이닉스 쪽도 이제 뚫어서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동진세미캠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불안감, 바로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 다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서와 이런 장은 처음이지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께서는 반도체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셨고, 박준영 운용역께서는 미국향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그리고 SKC,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대장주의 장비 소재 다 넣어가지고 유니셈,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슈 팔로우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힘들고 무거우셨던 우울했어요. 마음들이 조금은 많이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탈출의 기회 또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회를 꼭 같이 수익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해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박준현 운용역을 딱 픽하셨습니다. 박살내자님께서 네, 내야죠. TLB 네. 내야 되는데 이제 TLB인데 박살내기가 너무 높은 가격 아닙니까? 3210원. 네, 비중은 10%고 최근의 흐름으로만 일봉으로 보면은 3만 원대면 거의 고점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서 26,15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분께서는 중기 전략을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HBM 반도체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데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얘기는 해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또 TLB는 또 CXL 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TLB는 이제 그 기판 회사입니다. 그 D램 모듈과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SSD 그 장치인데 이 종목이 이제 HBM 반도체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된 이유 자체가 특히 이제 DDR5용 기판과 관련해 가지고 예상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HBM 반도체 뭐 주 제품 자체가 DDR5니까 그래서 HBM 쪽으로 좀 알려져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판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D램 물량이 증가돼야지 공급 물량이 증가돼야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쵸. 기판. 근데 현재 D램 업황 자체가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공급을 줄여가지고 생긴 거죠. 그렇죠. 공급을 줄였고 그리고 네. DDR5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치 제품이 좀 판매가 좀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 증가가 돼야지 기판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사가 실질적으로 실적 증가 자체는 제한적이에요. 다른 뭐 심텍이라든가 다른 기판 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어서 차트 보시다시피 상당히 견조해요. 다른 심텍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보면 딱 보면 25,000원대에서 3만 원대 사이에서 등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사가 반도체빵이 좋을 때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0억 정도까지 나오면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도 이제 반도체빵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올해 한 내년도로 좋아질 건데 결국 이제 디램도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차츰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요. 가동률이 좀 올라갈 거. 특히 최근에서 그 랜드와 관련된 SSD가 없어서 못 팔면서 이제 가격 인상이 진행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회사가 재무내용도 탄탄한 회사이고 또 실적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방도 제한적이면서 등락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 전략 뭐냐? 현재 가치 주가 떨어질 때 사셔야 되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약간 내려온다면 26,000원 아래권에서 25,600원 내지는 800원대 정도 10% 정도 좀 매수하셔가지고요. 근데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32,000원, 3,000원대가 저항이에요. 현재로 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31,000원대가 저항이고 그다음에 32,000원대가 올해 1월 달에 고점이니까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앞서 얘기했던 25,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31,000원 정도에서 매매하는 전략.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약 5,000원 가까이가 되는 거니까 2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좀 사서 물리셨는데 현금 여력 있으시면 25,000원 600원 내지는 800원대 정도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미련 있으시면 일단은 10%는 계속 가져가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 정도 가면 36,000원이라든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38,000원, 31,000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TLB입니다. 중장기 모멘텀이 있고 하락 시에 매수를 10% 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38,000원에서 31,000원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반영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십시오. 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갑니다. 트라이엄프님께서 태움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14,000원에 매수하셨고 15% 가지고 계세요. 오늘 18,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 수익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이 또 2만 원까지 찍다가 4월 들어서면서 시장 흔들리고 좀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태웅은 뭐 보통은 원래 조선 기자재 쪽인데 이제 해상 풍력에도 이제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인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풍력 섹터가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지금 시장은 아닙니다. 뭐 최근까지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 원전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뭐 나쁘진 않으나 풍력이 어떤 뭐 주도주 섹터는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젠가 이게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태용이. 그래서 뭐 기사를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어떤 힌트들이 있나요? 태용이 뭐 독일 지멘스나 베스타스 유명한 풍력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을 좀 합니다. 이런 원래 단조 회사기 때문에 풍력까지도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조선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서 뭐 지금 풍력이 가지 않는 그런 장이긴 해도 오늘도 상당히 버텨줬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22,500원도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풍력 섹터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요. 근데 풍력의 슈퍼사이클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충분히 뭐 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조선 그리고 매출 어떤 증대 어떤 이슈 그런 것들로 실적이 좋아서 나름대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갈 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로 보셨을 때 한 22,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섹터는 아니지만 실적이 워낙에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번 단기적인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 가능합니다. 22,5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신나게 읽어주세요. 아싸 가오리. 아 수익 났다. 아싸 가오리. 네. 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간 종목은 이 유명한 팬 플랫폼이죠. 전문용어로 덕질을 할 수 있는 디어유입니다. 네. 디어유를 31,000원에 사셨는데 네. 지금 디어유 상태가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저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 좀 갖고 계셨고 3만 원 딱 깨져버려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린 계속 하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지금 뭔가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오리가 네, 바닥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름대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싸 해봅시다. 네, 네. 디어유
운영님 살려주세요. 여서가 이제 엔터 쪽으로 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K-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제 서비스가 주 수익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대부분 이용객들이 해외 그 여성 유지의 팬들인 것 같아요. 한 60, 70% 정도가. 그렇군요. 결국 이제 엔터 쪽으로 좀 분류가 되면 될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수익력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좀 계속 지금 2021년도에 이제 흑자단한 이후로 계속 132억, 160억, 작년도 285억, 올해 398억, 내년도에 506억 계속 증가되는 회사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회사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과거의 주가를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실적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단위로 지금 16배, 7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일단 특별한 어떤 플랫폼 통한 매출이고 다른 아티스트와 달리 높게 프리미엄을 받은 것 같아요. 최근 엔터 관련 종목들도 좀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어떤 엔터 관련 종목들이 안 좋은 자체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비수기 영향도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부진하거든요. 그냥 업황 영향이군요. 네, 그런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분기 때가 대체적으로 아티스트에 관련 회사 엔터 관련 종목들이 비수기의 영향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펀더멘탈을 본다 한다면 적정 주가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PER 한 20배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정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사가 이제 올해 추정되는 실적으로 좀 따지면 예사가 지금 주당 EPS가 1,543원이거든요. 딱 곱하기 20배를 하게 되면 3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이게 3만 원짜리면 3만 원짜리면 대체적으로 28,000원 아래권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좋을 때 약간 10% 20% 정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적정 주가 때 네, 샀어요. 그래서 딱 3만 원대 샀으니까 네. 어중간한 때 사서 장이 좋으면 10% 정도 3만 3천 원이라든가 3만 4천 원이라든가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인데 조금 높게 사셨어요. 3만 원 밑에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는데 현재 주봉으로 본다 한다면 딱 보니까 막 2만 3천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저점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거의 바닥권에 임박을 했어요. 임박을 했고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 좀 되는데 약간 5%라든가 10% 추가 매도가 하락한다 한다면 2만 4천 원에서 초반 정도라든가 5% 10% 정도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3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거든요. 최근에 이탈했던 가격 자체가 3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되는 거니까 3만 500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염두에 좀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장이 좋고 그러면 하반기 때 이제 엔터 관련 정보들이 이제 성수기니까 그때 간다 한다면 이제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의 비수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악재라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적정 주가 때 사시는 바람에 수익률을 더 올리기에 목표가 좀 생기셨습니다. 24,000원에서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3만 원에서 3만 500원 단기 목표가 드리고요. 가지고 엔터주들은 또 하반기에 뜬다고 하니까 34,000원에서 맥시멈 35,000원까지 내다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엑시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플라스틱님께서 울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29,500원이거든요. 비중 11% 담으셨어요. 27,450원으로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CXL 관련해서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잘만 하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워낙에 강한 섹터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엑시콘 어떻게 보세요, 전망?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 고점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요게 그 SSD 이번에 최근에 25% 정도 가격 상승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SSD 그 테스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SSD 관련주로 요즘에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엑시콘은 뭐 CXL 관련주, 그런 거 삼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테마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좀 부각이 좀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DR5 관련으로도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DDR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DDR4보다 DDR5는 전력 사용량이 20% 개선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이슈가 좀 핵심이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저희 그래서 전력 이슈도,
전력을 너무 이제 많이 잡아먹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막 전력기기 수요도 뭐 커진다 해갖고 이제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전력 섹터, 특히 저전력 DDR5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쪽으로도 좀 겹쳐 있습니다. 엑시콘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시간외에서 아마 어제 상당히 강세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갭이 뜨고 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좀 띄워놨는데 그냥 박스권 흐름이에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3월 중순부터 거의 대략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26,000원 정도대에서 29,000원, 3만원까지 좀 왕복 달리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더 내려오면 내려온다는 얘기는 한 26,000원 선, 요 정도 26,000원 정도를 내려오면 지금 11%시니까 한 9% 정도 채워서 20% 정도 물량을 좀 채우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면 그러면은 3만 원대 오시면은 다시 수익권에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CXL도 테마도 더 간다라고 치면 요건 고점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32,000원, 32,500원까지 충분히 갈만하니까 요거는 좀 내려오면 차라리 좀 물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엑시콘은 뭐 저전력이나 CXL, 삼성, DDR5 뭐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또 테마나 모멘텀 강하게 불어주면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6,000원 박스권 하단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면서 3만 원대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4가지 종목을 하는 동안 대부분 오늘의 종목은 저가 매수 또는 불타기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정다운님께서 박준현 운영령님 MC넥스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은 29,300원. 예, 지금 이것도 산 다음에 잠깐 반짝할 때 사신 겁니까?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내려서 역시 이것도 연저점. 저 오늘 연저점 2번째 하고 있습니다. 5% 중기 전략으로 좀 보고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MC넥스를 카메라 모듈이나 뭐 자율주행 어느 쪽으로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카메라 모듈인데 이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해서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 매출 비중이 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타 카메라 모듈 기업에 비해서는. 네. 근데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카메라 모듈 개수라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황이 좋아져야지 좀 더 시장이 좋아져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망가진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장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뭐 부도난 회사들도 많고 그렇군요. 이익률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가급적 매매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쪽인데. 그러셨군요. 근데 예산은 이제 실적 자체는 워낙 이제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고 꾸준하게 이익이 좋아집니다. 근데 예사가 매출액 단위는 제가 그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예사가 매출액 단위는 1조 원짜리 회사예요. 근데 1조 원짜리인데 영업이익이 보면 뭐 200억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9,300억 매출에다가 182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9%, 2%가 안 돼요. 너무 적네요. 예, 그렇죠. 100원어치 팔면 다 떼고 나면 언제라도 떼고 나면 2원밖에 안 남는 장사예요. 2원 남는 장사. 그러니까 조금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바로 적자가 나버리죠. 예, 적자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정말 그 에quity 투자가들도 싫어합니다. 예, 쉽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올해는 이제 약간 영업이익이 아마 시장 전망치로 따지면 3.7%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상당히 낮아요.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들, 관련 기업들, 뭐 세코닉스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주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더라도 제가 나무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나무가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아마 7% 정도 됩니다. 예산은 이제 3D 센싱이라든가 네. 또 하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의 그 XR 기기 출시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익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도 지금 나무가도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어요. 이 종목 오늘 주가가 신저가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제 과거의 배율로 따지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오늘 뭐 주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선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매출액 단위가 1조 원짜리인데 시가총액 4천억이고, 예를 들어 올해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실적 전망치가 1분기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재 가이던스가 이제 95억 정도인데 작년도 1분기 때 28억이니까 작년도보다는 좋아진다는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비중도 5%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약간 추가 매수 물타기 관점에서 뭐 접근한 전략이 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29,000원대 사셨으면 이 라인 사셨는데 거의 뭐 작년도 이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올해 올해는 거의 지금 뭐 29,000원 아래권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간다 한다라도 현재로 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더라도 가급적 싸게 사셔야 되겠죠. 나오더라도 25,600원, 26,000원 정도가 기술적 반등이니까 사시더라도 23,000원대 아래권에서 좀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일단은 26,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좀 파시고 저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사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25,800원, 26,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이왕 내려온 거 23,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26,000원의 목표가를 통해서 손실 좀 줄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올려주시는 종목들 다 쉽지 않은 종목들인데 그래도 두 분이 진단을 좀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지금 많이 진단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더 깊은 고민 상담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미스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근데 미스터 한님께서 또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분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메커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것도 안 좋네요. 네, 15,300원에 또 매수를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하락이 너무나도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비중은 또 10% 담으셨거든요. 내려올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매수하고 나서도 종목은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올해 초에 여러 가지 호재들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응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메커스 하면 뭐 AMD 관련주로, 예, 그리고 핌 관련주, PIM 관련주로 뭐 주목을 좀 받았던 회사입니다.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솔루션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AMD, 자일링스 국내 유일 파트너사 해가지고 AMD가 뭐 그 미국장에서 신고가를 막 내면서 갈 때 그때 상당히 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자일링스 말고도 뭐 르네사스나 뭐 메이콤 이런 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대리점 계약을 좀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AMD 관련주로 그냥 그 테마가 좀 강했는데 최근에 AMD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이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동주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잘 못 가는 상황에서 AMD도 좀 떨어지니까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돌파라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에서 12,000원까지도 12,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어 보여요.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죠. 예, 추세가 좀 좋지 않아요. 하락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 지금 10%시고 근데 지금 너무 좀 평단은 높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비중을 또 너무 또 크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AMD가 이등주이고 지금 엔비디아부터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반등이 좀 느릴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관련주로 우선 보시고 미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체크를 좀 하시고요. 12,000원 정도를 지지해 주면 다시 한 14,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중장기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어떨까 해요. 여기서 뭐 바로 뭐 죽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평단을 좀 낮추시기 위해서 물타기는 하지 말으시고 네. 12,000원 정도 지지해 주는 거 보시고 좀 기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14,000원 이상에서 조금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그런 접근법 어떨까 합니다. 네,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2,000원 지지되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부 열심히 종목을 좀 봐드렸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2부 첫 예. 번째 종목은요.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이거 봐야죠. 또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